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4일 새벽무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자, 유재수 전 부시장의 그 대담한 뇌물 행각, 이게 사실은 공소장에 보면은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뇌물을 생활화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2010년부터 2018년 말, 작년 말까지만 대략 나와 있습니다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액수는 뭐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은 액수죠. 4,950만원. 근데 여기에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게 물론 더 있지만, 우선 그 2010년 초에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죠. 근데 해외 파견을 가려고 하는데 좀 집을 하나 사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A씨한테 2억 5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이자만큼이 뇌물이죠.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렸는데, 이걸 사놨는데 집값이 안 오른다고 그러면서 그걸 갚았는데 1,000만 원을 덜 갚습니다. 집값이 안 오르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이자는 못 줄 망정 1,000만 원을 덜 갚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A씨한테 또 2011년에는 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아는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또 2015년에는 다른 사람 B씨한테 내가 강남에 좀 그 오피스텔을 좀 쓸 일이 있는데 오피스텔 좀 하나 얻어주라, 이렇게 얘기해서, 물론 그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얻은 건 아니고 그 B씨 명의로 얻어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그냥 공짜로 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대략 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1,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B씨한테 2017년 1월 달에 야, 내 동생이 지금 놀고 있는데 동생을 좀 채용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B씨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동생을 채용합니다. 사실 근데 이 동생은 실제 거기에 근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뇌물로 잡히진 않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4,9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근무는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명백하게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인설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사실상 뇌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이제 이게 뇌물로 잡히기는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2017년 6월 달에 이 B씨에 대해서 야, 내가 뭐 늘 이렇게 신세를 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 회사를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실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융위원장 표창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군요. 그 공소장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다른 C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 항공권을 내가 사야 되는데 그 항공권 좀 부담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뇌물을 받은 거고요. 자기 아들 인턴도 이 C씨의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소장에 보면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총 2010년부터 2018년 말 작년까지 한 8년간에 걸쳐서 이제 뇌물을 받은, 그러니까 정말 큰 뇌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몇 억을 받고 뭐 이런 것까지는 현재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아주 그 자잘한 뭐 모든 생활 밀착형 뇌물, 그거에 그 아주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하는 관련자들은 금융업 관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줬다면 사실 그냥 뭐 용돈 좀 받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금융업을 하는, 이 금융위원회에 유재수 씨가 근무를 해가면서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 대가성, 이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뇌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2017년 10월, 11월 이즈음에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명감찰반에 감찰을 받지 않습니까? 감찰을 받는데 2번 내지 3번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 유재수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해라,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그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더니 외국에 벤츠가 2대가 있고 자녀 유학 비용 뭐 이런 것도 그 누군가로부터 지원받은 흔적이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면 내가 미국에 있는 내 계좌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뒤로 이 사람이 잠적을 해버립니다. 유재수가. 잠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는 병가를 내버립니다. 그게 2017년 11월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확보한 그 전화 기록을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선임행정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한테는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다 친문 실세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한테도 전화를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실세들하고 자기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친문 실세들한테 구원을 요청해서 친문 실세들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얘기를 해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 하는 게 여기까지가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의혹이죠. 물론 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말 다르고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말 다르고 조국 민정수석 측 말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감찰이 중단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병가를 오랫동안 냈다가 2018년 3월 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퇴직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위가 통보됐다고 하는 사람이 금융위원회에 퇴직 신청을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 퇴직을 받아줍니다.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퇴직 신청을 하니까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그로부터 한 보름도 안 돼서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갑니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면 정무위원회면 저 금융위원회 본인이 전에 근무했던 직장인 금융위원회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 갑니다. 승진한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사람을 징계하고 수사 의뢰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승진을 해서 1급자리로 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거 분은 제가 추정을 해보면 유재수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뇌물을 받아먹어도 끄떡없지. 자, 이게 어느 정부야? 문재인 정부야. 문재인 정부 누가 잡고 있어? 친문 실세들이 잡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뇌물을 받아먹어도 만약에 들키면 무마하면 되고 안 들키면 계속 받아먹으면 되고 이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갔고 그리고 나서 또 한 3개월쯤 있다가 당의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있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걸 좀 했더니 오거돈 부산시장이 어느 신문인가 하고 인터뷰에서 당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 것이 유재수 씨는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 출신이죠. 부산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경제부시장들이 좀 대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 출신 중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기재부나 이런 데에 근무했던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대개 경제부시장으로 씁니다. 부산 경남에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런데도 강원도 춘천 출신의 유재수 씨를 경제부시장으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당의 추천이
강력했다. 이 사람은 꼭 써야 된다. 또는 이 사람은 누구 줄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내에 또는 부산 경남 지역에 그 수많은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공직자들 다 제끼고 강원도 춘천 출신을 데려다가 경제부시장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 권력의 생리를 보면 원래 이런 겁니다. 저는 저의 그런 추측이 뭐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유재수 씨가 자신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를 건드릴 자 없다 이렇게 자신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그 시기에도 또 뇌물을 챙깁니다. 그 1년 전에 2017년 하반기에 그렇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특명감찰반원에 두세 차례 조사도 받고 휴대전화도 뺏겨보고 이러니까 굉장한 충격이 됐을 텐데 본인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경제부시장으로 있어가면서 뇌물을 받습니다. 그 뇌물은 어떤 식으로 받느냐. 작년 9월 달에 또 이 금융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추석이 돼서 여기저기 지금 한우 선물 세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네가 해줘 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이게 주소 이름을 주고 그 업자가 그 사람한테 직접 그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거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압니다. 제가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왜냐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완전히 제가 보니까 법률 마인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그걸 가지고 뭐 기사를 쓰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그런 게 뇌물입니다. 그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2달 뒤에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쓴 책, 이게 이제 많이 팔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기에는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야, 그 내 책 좀 사줘서 나한테 몇백 권만 좀 줘라. 책값을 부담시킨 겁니다. 이것도 또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다 뇌물이죠. 뇌물이죠. 제가 놀라는 것은 1년 전에 그렇게 뇌물로 조사를 받고 그래서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1년 뒤에도 버젓이 또다시 뇌물을 챙겼다. 결국 뇌물이 생활화됐다. 왜 이랬겠느냐? 나를 건드릴 자 그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럼 그 배경은 또 뭐냐? 역시 나는 친문 실세들과 가깝다. 그래서 안 들키면 최선이고 들켜도 친문 실세들한테 전화 몇 통하면 나는 감찰도 무마되고 징계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유재수 씨가 이제 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재수 씨 감찰 중단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는데, 어제 구속 기소된 것은 유재수 씨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것이고요. 이제 감찰 중단 수사는 여전히 그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꼭 유재수 씨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아니면 조국 전 민정수석이 한테 누군가가 또 친문 실세가 부탁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뇌물을 받고 그거로 한번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또 받을 수 있었던 배경, 그거는 바로 친문 실세들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유재수 씨를 그 검찰이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면 그 배경에 있는 친문 실세들의 그 민낯이 정말 백일하에 드러날 텐데, 뭐 윤석열 검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